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올림픽 여자농구 1차 예선전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오클랜드의 트러스트 어리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예선에는 한국,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 팀이 열전을 벌여 한국과 중국 팀이 올림픽 최종 2차 예선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팀은 중국, 필리핀에 이기고 뉴질랜드에 졌으나 뉴질랜드와의 점수차가 4점으로 2차 예선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국팀은 세계 랭킹 8위, 한국은 18위, 뉴질랜드는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한국과 중국은 내년 2월 16개 팀이 출전하는 최종 예선전에서 싸워 12개 팀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선수들이 다친 선수 한베리서부터 박지수 그다음에 이 김정은 선수들이 상당히 40분을 뛰고 그 선수들 부상을 안고 뛰고 그러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상대하고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 또 중국을 이겼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누수해지지 않았나. 제19기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식이 16일 오클랜드 시내 타운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여승배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 홍백원 총영사, 이숙진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 부의장, 멜리살리 국민당 의원, 오클랜드 교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숙진 아시아태평양 부의장은 안기종 18기 협의회장, 손조훈 18기 간사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자문위원 19,000여 명에게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동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가 되고 2032년에는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외 동포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부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남북한이 통일된 5, 6대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은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2일 코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크라이스처치 한인회와 함께 이력서 작성, 기업 홍보와 1대1 인터뷰, 취업 특강,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푸드스타프 사우스 아일랜드, 유비바이오 등 현지 기업은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고 구직 희망자와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또 현대 로템과 삼성전자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크라이스처치 직업교육위원회 취업 특강이 있었고 코트라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승배 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레디 총독과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의 방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것과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국내 대학은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가 있는 사람은 귀국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과 와이카토 대학은 13명이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2명의 학생이 시위로 숨지자 캠퍼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무기 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대변인은 11명의 학생들이 홍콩에 있다고 말하고 이들 중 10명은 홍콩을 떠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홍콩을 떠나는 교환 학생들은 경제적으로나 학점 면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교환 학생 대부분은 이번 주말까지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업계와 광고, 마케팅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에 대해 정크푸드의 설탕 함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등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식품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나오자 취해진 것으로 어린이의 전국 영양조사를 포함한 51건의 민원을 접수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데이비드 클락 보건부 장관은 비만은 건강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 중 100만 명이 비만으로 암과 당뇨 그리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클락 보건부 장관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비만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6억 2,40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 같이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말하는데 3년 전에 한일 간의 서명에 발효된 것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많은 안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자정에는 이 협정이 파기됩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파기되면 한일 간은 물론 미국과의 중대한 안보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한 자리에서 6잔 이상 술을 마시는 18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들이 2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어른들도 78.7%에서 80.3%로 늘어났고 이 중 20%는 위험한 음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5살 이상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 한 자리에서 6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16.3%에서 18.3%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술값을 인상하는 것이 술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는 12,000여 군데의 술 소매상이 있는데 오타고 대학은 보고서를 통해 평균 뉴질랜드인은 1년에 일주일 정도의 생산성이 술로 인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돈으로 계산하면 16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마운트 이든 기차역이 오클랜드 시티 레일 링크의 공사로 인해서 4년 정도 문을 닫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교통 관련 기관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이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마운트 이든역에서 기차를 이용하던 오클랜드 시민들은 앞으로 몇 년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마운트 이든 기차역은 내년 6월부터 2024년까지 지하 터널 공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마운트 이든역에서 하차하던 시민들은 킹스랜드나 그라프튼 기차역에서 내리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버스 서비스는 뉴마켓 기차역에서 정차해 승객들을 태우게 됩니다. 일부 스카이시티 직원들은 컨벤션 센터의 대규모 화재로 인해서 50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조원들은 파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공기질 관련 전문가는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오클랜드 컨벤션 센터의 대규모 화재로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하루 동안에 많은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0월 22일 공사 중이던 컨벤션 센터의 지붕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에 노출됐던 50명의 일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시티 노조는 이들이 화재로 인해 기침이나 눈이 붉어지는 정목 현상, 구토, 설사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대규모 산불로 많은 연기가 발생했고 이 연기가 이번 주 중에 뉴질랜드까지 올 것으로 예상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 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생한 산불과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규모가 엄청나 연기와 재가 4,000km나 떨어진 뉴질랜드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저녁 노을이 매우 붉게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될 수도 있고 낮에도 노을이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노약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는 호주 산불로 인한 연기가 처음 뉴질랜드까지 오는 것은 이번 주 수요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날 저녁 7시경 노슬랜드 지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퀀타스 항공이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19시간 30분의 직항노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잉 787-9 드림라이너는 런던 히스로 공항을 지난 목요일에 출발해 예상보다 45분 늦은 금요일 낮 12시 30분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7,800마일 거리를 날아온 이번 시험 비행은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하나로 호주의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에서 런던과 뉴욕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퀀타스는 처음으로 뉴욕에서 시드니 간 직항 노선을 19시간 16분 만에 연결하는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시드니를 연결하는 또 한 차례의 직항 노선 시험 비행은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드니는 댐의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비가 내릴 기운이 보이지 않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2단계 제한급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제한급수는 지난 6월 시드니 전역과 블루 마운틴스, 일와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는데 이 제한급수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220, 업체의 경우 $550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제한급수 조치는 지난 2003년 밀레니엄 가뭄 이후 처음으로 당시 2단계 제한급수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미한 동맹이 훼손되는 자멸적 행위이며 군사적,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는 수준의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종료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교류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정보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both military and political consequences. It signals that there's trouble amongst the allies and the countries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 It enables North Korea and China to drive a wedge between South Korea, Japan, as well as with Washington. So it's not a good thing to occur.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영내 정치적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Cooperation in the face of a military threat, which of course will be very welcome.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직설적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맨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한국 스스로 안보 이익에 반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해당 국가의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미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istic to have a negotiation about how much South Korea pays for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perhaps a 10 or 20% increase in that kind of support could be appropriate and desirable. And so that's where I hope things wind up.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이익을 내겠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